비트코인 영상 올리고 하니까 부동산은 지금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동산 쪽은 라이트하우스가 믿을만한데 암호화폐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암호화폐가 어떤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미래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거는 거품이 있다 없다예요. 그래서 거품이 맞다 혹은 이게 제대로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2000년대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고,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도 폭락했는데 예전 가격에 비하면 뭐 엄청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말씀은 하시겠지만, 폭락하게 된 배경, 그래서 어떤 위험성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완벽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뭐예요? 위험 회피 자산, 즉 안전 자산이다. 왜 이게 안전 자산이냐? 얼마 전에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다, 그 이야기할 때 안전 자산의 3가지 요건 말씀드렸었죠. 채무 불이행의 위험, 그리고 시장 가격 변동의 위험과 실질 가치가 변동할 위험, 요 3가지였죠. 일단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은 영상 후반부에 다루기로 하고, 자, 시장 가격 변동의 위험,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 변동의 위험은 높나요 낮나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뭐 2017년 말에 잘못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분들도 많고, 5월쯤에 물리신 분들도 많고, 최근에 잘못 들어갔다 물리신 분들도 꽤 됐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이 될 것이냐, 꼭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유동성 축소 시장에서 실질 가치가 변동될 것이냐 안 변동될 것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비트코인 자체가 언제부터 다시 떴어요? 2017년 12월에도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수단이 이게 암호화폐로서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떴던 게 아니라 당시에 뭐 때문에 떴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은 자금이 유입됐었죠. 특히 그리스 쪽에서 자금 회피로 빼돌렸던 돈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많은 유동성이 몰렸죠. 그런 것처럼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가치를 확 올리고 확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가치 변동을 좀 보시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비트코인 잘 모른다. 비트코인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더라. 가상자산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가상자산이 달러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한정성.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금처럼 한정성이 있다. 지구에 있는 금은 한정이 되어 있죠. 비트코인도 계속 채굴을 하지만 채굴하는 만큼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총량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정성이 있는 안전자산이다, 실물자산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데, 달러는 한정성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위기 왔을 때 뭐 했었죠? 미국에서? 혹은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미국에서 뭐 했었죠? 달러 찍었잖아요. 유동성을 풀어서 살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전에 금본위제라고 해서 금 가치와 달러 가치를 동일하게 해서 정책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면서 수출은 안 되고 수입은 계속 싸게 들어오니까 자국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한정성이 있으면 달러 가치를 대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 비트코인의 장점들이 달러를 대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익명성이 있죠. 근데 국가에서는 통제 가능한 화폐를 원합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있어서 누가 막 장난질 치고 범죄에 사용되고 이런 자산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얘가 익명성을 버리게 된다면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죠. 비트코인 장점 중에 하나가 익명성인데, 그러면서 연말에 1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근데 보면은 닷컴 버블 때도 똑같았더라. 자, 1990년대 말 첨단 기술을 이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다. 자, 미래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닷컴 버블 때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인터넷. 닷컴 버블 시기에 되게 기억나는 선전들 많잖아요. 뭐 닷컴 막 해가지고 막 선전 나오는 거 있고, 뭐 잘했어 라이코스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껌식구인데 풍선껌이네 골뱅이잖아 하면서 막 그 시기를 대변하고 있었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 가치들이 미래 가치가 없었어요? 아니죠. 미래 가치 많이 있었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다고 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IT 신대륙을 향한 골드러시를 자극했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폭등했었죠. 지금도 이 기술이 쓸모가 없느냐? 아니에요. IT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됐어요. 요즘은 뭐 이세돌이랑 바둑 뒀던 알파고, 이런 인공지능 시장이나 뭐 메타버스 시장, 혹은 뭐 5G, 6G, 계속 이런 식으로 IT 사업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는 엄청나게 있었던 사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 굉장히 과잉된 평가. 당시에 기반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장기적으로 그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나서 그 가치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도한 기대감 그리고 과도한 유동성이 몰려오면서 올라갔던 게 IT 버블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과도한 유동성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이 많이 먹고 치고 빠졌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무리 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그랬어요. 99년에 회의 같은 거 하는데 와가지고 지금 닷컴 기술 엄청나게 뜨고 있고 돈 벌고 있는데 왜 안 투자하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래요? 나는 IT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고 이게 지금 굉장한 거품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쪽에다 자리 따로 마련해 줄 테니까 니들끼리 이야기하고 니들끼리 투자해라.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내 말 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죠. 투자자가. 그런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가 저 정도가 있느냐. 과잉 유동성이 몰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뭐라 그래요?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버핏 옆에 멍거 있었어요? 버핏 옆에 멍거가 뭐라 그랬냐? 최근 자본시장의 버블은 매우 심각하며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보다 심하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 금지한 중국인을 존경한다. 왜? 버블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는 멍거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 급락했다. 개소리죠. 그리고 멍거가 이 이야기해서 20% 떨어졌다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말에 10만 달러 간다더니 멍거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시장이 이게 무슨 안전자산이고 무슨 인플레이션 해치 시장이고 그러냐. 저런 경고는 계속했는데 멍거가 이번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떨어지겠어요? 이유는 전혀 다르다. 연말에 10만 달러 간다더니 떨어진 이유는 뭐냐. 그리고 저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시장이면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죠.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11월 8일. 자, 이때쯤 미국에서 뭐 발표하죠? 11월 4일 정도쯤 발표가 났는데 뭐 발표했어요? 테이퍼링. 즉시 나오진 않지만 유동성 축소한다니까 떨어지지 않았냐. 첫 번째는 이거. 그리고 뭐 요때 떨어진 건 둘째 치고 이때 급락하죠 한번. 이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왜 급락을 했느냐. 이게 헝다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뭐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예치금 중 49%가 기업 어음이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코인 시장에 그냥 코인을 내가 만들어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겠다 달러랑 같이 그러면 그거 누가 인정해줘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된 코인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예치금을 했는데 뭐 달러나 채권 이런 걸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치금이 대부분 기업 어음이더라. 근데 이 기업 어음에 대해서 어디서 된 기업 어음인지도 밝히지도 않는 상황이더라.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기업 어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필 또 얘네 본사가 어디예요? 홍콩. 그러니까 이 홍콩의 본사를 둔 테더 기업 어음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는 안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돈이 흘러 들어왔냐? 중국 부동산 쪽에서 흘러 들어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헝다 터진다니까 헝다 터지면 중국 부동산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 어음이 터진다. 기업 어음이 터져서 예치금 49%가 박살이 난다. 무슨 일 생기겠어요? 뱅크런. 그러면은 요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떨어져야지. 왜 비트코인이 떨어져 했는데 요 테더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더라. 그래서 테더가 막 발행이 되면서 테더로 비트코인 매수하면서 비트코인 가치가 급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테더를 중심으로 뭐 비트코인 이렇게 코인들끼리 가격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막상 이 테더의 예치금의 대부분이 중국 부동산일 가능성. 물론 중국 부동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헝다가 아니더라도 예치금 중에 49%가 기업 어음이라는 위험 자산. 기업 어음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한 위험 자산이죠. 이거 부도 날 수도 있는 건데. 부도가 뭐예요? 이 어음을 처리 못하는 게 부도잖아요. 근데 예치금이 어음으로 되어 있다는 건 부도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헝다가 악재가 터지니까 바로 터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헝다가 아니더라도 기업 어음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런 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마이클 버리가 제기한 이야기죠. 저거 헝다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중국 부동산이랑. 그러니까 이런 시장 위험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테더가 비트코인이랑 거래가 되는 건데 거기가 위험하면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고 한번 터지면은 몇 개 뱅크런 날 수도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폭락했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만 보면 못 살 게 없어요. 왜 라이트하우스는 그렇게 부정적이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자산을 누가 그렇게 도박식으로 투자를 하냐? 예치금 못 넣으면 끝인데.
저런 자산을 미래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가 뭐 하나 휘청하면은 가격이 뚝뚝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도 하고 또 다시 막 가서 와 몰리고, 이게 안전한 자산이에요?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면 지금 유동성이 몰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과잉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과잉 유동성이 들어와서 올라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유동성 축소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미래가치 운운하고 있냐? 닷컴 기술, IT 기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엄청난 미래가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거품이었기 때문에 빠진 거다. 결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테더를 중심으로 기업 어음이 터질 수 있다. 붕괴 위험성. 의심이긴 하지만 이 기업 어음의 출처가 중국 부동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중국 부동산 붕괴가 이어짐에 따라서 코인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먼 거의 경고로 떨어졌다. 차라리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떨어졌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거고, 머스크야 뭐 본인이 엄청 막 사재기 하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먼 거는 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말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겠냐. 이거는 거짓이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요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품이 닷컴버블처럼 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유동성 축소에 취약하다. 왜? 유동성 장세로 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은 또 새로운 의견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런데 무조건 미래 기술 가치, 그 심리는 너무 닷컴버블과도 같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